안녕하세요. 청명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2차 시 운동과 건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학기 동안 진행될 수행평가라든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오늘은 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두 번째로는 본 동영상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뭐 건강해진다, 뭐 기분이 좋아진다, 뭐 튼튼해진다, 오래 산다. 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 좀 다룰 내용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요구의 답이 무엇일까요? 운동은 무엇을 튼튼하게 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게 한 글자인 것 같은데 뭐가 될까요?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한다. 근데 몸을이죠. 그러니까 리을이 해당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무엇과 무엇이 향상된다. 자, 흔히들 심장과 하체가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조금 몰랐던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겠죠. 몸이 튼튼해지고. 하지만 여기 1번, 2번에 해당되는 질문은 좀 다른 내용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과연 어떤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일까?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힘든 운동도 있고 어려운 운동도 있고 또 구기 운동도 있고 스포츠라고 하는 운동, 뉴 스포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효율적이라는 거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혜택, 적은 힘을 들이고도 아주 좋은 결과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일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좀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한 해답이 지금 다음 선생님이 보여줄 동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보길 바란다. 운동은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도 튼튼하게 만든다. 운동은 공부 효율을 올려주는 매우 훌륭한 조력자다. 1995년 캘리포니아대 칼 코트만 교수는 우리가 운동할 때 신경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인 뇌 유래의 신경 영양인자 BDNF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BDNF는 뇌 시냅스 근처에 있는 저장소에 모여 있다가 혈액이 펌프질할 때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시냅스 연결을 촉진하는 그야말로 뇌 가소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BDNF는 우리의 학습과 기억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BDNF가 언제 생성될까? 바로 운동할 때다. 또한 운동할 때 생겨나는 신경세포들은 다른 신경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장기 상승작용, LTP라는 현상이 잘 되도록 돕는다. 장기 상승작용은 학습과 기억의 토대를 형성하는 주요 세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가 운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더 젊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외에도 운동을 하면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 신경화학 물질들은 집중력, 뇌의 각성 상태, 기분 전환을 통한 학습의 긍정적 태도 증가, 인내심과 자제력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우리의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운동이 공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1999년 일리노이 네이퍼빌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에어로빅을 하게 했다. 운동 과정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은 국제수학-과학 연구 동향의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미국은 보통 TIMSS에서 12 전후의 성적을 내는데 네이퍼빌 8학년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수학도 세계 6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게다가 에어로빅 활동 도입 이후 학생들의 정확률도 약 60%가량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학습 태도가 향상되었다. 2005년에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러닝머신에서 30분만 달려도 창의적 성과가 개선되고 그 효과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7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전력 질주를 3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BDNF 분비가 상승해 기억력이 20%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매일 35분간 에어로빅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인의 두뇌 상태와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2009년 캐나다의 시티파크 고등학교는 학습 장애를 위한 대안학교로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ADHD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을 듣기 전 20분 정도 러닝머신과 자전거에서 운동을 한 뒤 5개월이 지나자 거의 모든 학생의 독해력, 작문, 수학 점수 등이 상승했다. 운동과 학습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지는 존 레이티는 이렇게 종합한다. 신체는 밀어붙이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신체를 밀어붙이면서 뇌도 함께 밀어붙인다. 학습과 기억력은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게 해주었던 운동 기능과 함께 진화했다. 따라서 뇌에 관한 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를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공부에 최고의 효율을 가져올까? 2016년 핀란드 지바스키아 대학 연구팀은 학습과 찰떡궁합인 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 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다. 실험팀은 쥐를 3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 집단은 쳇바퀴를 계속 돌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시켰고 마지막 집단은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격렬한 운동을 시켰다. 7주 훈련한 뒤 쥐의 뇌를 살펴보았는데 세 집단의 뇌 상태가 모두 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은 역시 뇌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7주 동안 달리기를 한 쥐들은 새로 생겨난 신경세포가 가득했다. 특히 더 먼 거리를 달린 쥐일수록 더 많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뇌를 장악했다. 격렬한 운동을 한 그룹의 쥐 또한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겼으나 달리기를 한 쥐보다는 많지 않았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에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학습에 최적화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타당한 추론으로 보인다. 인지심리학자 아서 크레머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 건강에 가장 큰 호전을 가져다 주었던 운동은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여러 연구 성과에서도 대부분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꾸준히 걷기와 달리기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들으며 공부를 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와 관련해 운동의 최적 시기는 공부를 하기 전이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는 인지 능력의 최상위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에 혈류량이 많지 않아 집중도 있는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동을 끝내면 그 즉시 전전두엽의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학습을 위한 최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존 레이터는 일주일에 4에서 5회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공부 전략임을 잊지 말자. 자, 방금 전에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동영상에 선생님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운동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혈액이 막 돌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돌던 속력보다 조금 더 빨리 돌고 조금 더 많은 양이 이동하면서 두뇌에도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도 훨씬 더 발달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같이 요즘에 공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너무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운동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운동이라는 게 특별하게 어떤 용구를 갖추고 뭐 축구를 하고 뭐 배드민턴을 치고 꼭 이런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간단하게 맨손 체조를 하더라도 그것도 운동인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에게 필요한 적정한 운동은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창의력, 또 기억력. 우리 기억력 되게 중요하죠. 공부하면서 자꾸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의력이나 기억력 또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뇌도 튼튼하게 되고 창의력이나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비디오에서 봤듯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꼭 격렬한 운동, 여기 G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죠. 아무것도 안 한 팀, 간단하게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를 한 팀, 또 하나는 격렬하게 운동을 한 팀. 오히려 격렬하게 운동한 것보다 가볍게 달리기를 한 팀이 한 G가 더 두뇌가 발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도 더 해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던 유산소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겠는데,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조깅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 그 정도의 속도로 뛰는 거, 요 정도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아주 저강도로, 힘들지 않은 강도로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는 것. 자, 근데 무산소 운동이라고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뇌나 창의력이나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세 번째 G가 격렬한 운동으로도 창의력이나 뇌를 튼튼하게 한 결과가 나오지만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많은 향상이 있었다는 그 연구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걷기 또는 가볍게 달리기. 걸을 때도 조금 속도를 높이, 조금 빨리 걷는 거, 아니면 가볍게 달리는 정도,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운동을 막 2시간, 3시간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도 나왔죠. 한 4, 5일에 한 30분 정도. 그 정도만 걷기나 가볍게 달리기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튼튼해지는 건 당연하고 또 뇌와 창의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걷기 또는 가볍게 달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제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안내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식사 조절하기. 자, 우리가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사실 비만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좀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수업 끝나고 뭐 공원이라든지 주변을 좀 산책하는 것도 뭐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조깅하는 거, 요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천하고 이번 주 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다음 주에 또 3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시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